어서 오세요. 김병장, 외박 중 만난 뜨밤 여인. 지금은 내 사돈이 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챕터 목욕탕 사장님의 아들. 1978년 가을, 인천의 한적한 전원마을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이영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2이 된 형구는 지난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이곳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회사원으로 35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그는 어디서든 반듯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막내딸 예진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26살의 예진은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집안이 온통 결혼 준비로 분주했죠. 형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는 준비할 것들이 많을 텐데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형구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종종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했던 시간들이 자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모든 부하들이 김병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 덕분에 부대에서도 인정받았고 외박을 나갈 때면 후배들이 줄을 서서 따라 나서곤 했었죠. 내가 군대에 있을 땐 정말 천하무적 김병장이었지. 형구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아니야. 이제 와 생각해봐야 뭐하나. 다 지난 일인데.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980년 어느 겨울밤, 강원도에서 외박을 나갔던 그날 밤의 일이었죠. 목욕탕 뒤편에 있던 작은 술집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여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형구도 혼자 나온 외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죠. 아버지, 내일 사돈댁과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예진의 목소리가 형구의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서로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사돈 어머니 성함이 최현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다정하신 분 같아요. 예진의 말에 형구는 갑자기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최현숙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분 연세는 어떻게 되나? 형구가 물었습니다. 50대 후반이라고 하시던데요. 윤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우셨다고 해요. 예진의 대답을 들으며 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형구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최현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아마도 회사 동료나 동네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챕터 그녀는 그때 그 여인이었다. 이튿날 저녁 형구는 예진과 함께 인천 시내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진의 예비 시어머니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이미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어머니, 저희 아버지세요. 예진이 소개했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 어머니 현숙이에요. 반갑습니다. 그 순간 형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든 현숙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형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눈, 저 미소, 저 얼굴의 윤곽.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저 눈, 저 미소. 똑같다. 1980년 강원도 외박 나갔던 그날 밤. 목욕탕 뒤 술집. 술에 취해 쓰러졌던 그 여인이다. 형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현숙 역시 형구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자, 어서 들어가셔요. 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예진과 윤호는 눈치채지 못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서도 형구와 현숙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나시는 거죠? 윤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구가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예진이 이상하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봤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예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형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형구와 현숙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예진과 윤호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 주었기에 겉으로는 평범한 상견례처럼 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숙은 간간히 형구를 힐끗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나? 그때 그 상냥했던 김 병장님이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반면 형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그 여인이 내 딸의 사돈이 되다니 하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형구가 어색함을 깨뜨리려 물었습니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요. 현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형구의 말에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진이 화장실에 가자고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두 사람만 남게 된 순간 형구와 현숙은 여전히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둘이 화장실 다녀온 후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 어떠세요? 좋은 분이시죠? 그럼 당연하지. 정말 좋은 분 같다. 형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헤어질 때 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구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집에 돌아온 형구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밤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하며 뒤척였습니다. 3챕터 그날 밤의 진실. 며칠이 지나도 형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숙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형구는 용기를 내어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숙 씨, 저 이형구입니다. 혹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현숙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 구도심의 한적한 찻집에서 형구와 현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찻집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형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때 일이요. 현숙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묻으려 했어요. 그날 밤, 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 전 일부러 그랬어요. 형구는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일부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숙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다 도망쳐 나온 날이었어요. 19살이었는데 집에서 나와 혼자 살던 때였죠. 형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현숙이 그렇게 어린 나이였다는 것도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딸처럼 돌봐주셨죠. 그런데 생일날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외박 나온 군인들이 들어왔죠. 현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참 다정했죠.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당신만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끌렸나 봐요. 형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현숙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어요. 저도 그때 현숙 씨가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고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현숙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셨고 언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려 했어요. 형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연락처라도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책임했죠. 현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형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진이가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을 듣고도 설마 했는데 그때 이를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형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놀라겠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만났던 건 사실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따뜻했던 감정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현숙 씨,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형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현숙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신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기억이 힘든 시절을 버텨내는데 도움이 됐죠. 찻집을 나서면서 현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결혼은 어떻게 하고? 형구가 대답했어요. 일단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챕터 사돈될 사람에게 고백받은 날. 며칠 뒤 아침, 형구는 우편함에서 자신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최현숙이었어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죠. 형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구 씨께 며칠 전 만나서 나눈 이야기 이후로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까봐 걱정되어서요. 편지를 읽어가며 형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제 성을 주지도 않았어요. 목욕탕 사장님이 자신의 성을 써도 된다고 하셔서 최 씨 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분과 결혼하면서 남편 성인 윤 씨로 바뀌었어요. 형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예진이의 예비 신랑 윤호입니다. 윤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즉 예진이와 윤호는 이복남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구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형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아버지로서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구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왜 이런 장난을. 그 애들은 무슨 죄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윤호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당신을 닮아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예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예진이도 윤호를 많이 아끼고 있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편지를 다시 주워들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결혼을 막아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현숙 올림. 형구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진아. 형구가 딸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복 오빠라는 사실을. 형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그때 예진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형구는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 어디 다녀왔니? 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호 오빠랑 웨딩드레스 보러 갔다 왔어요. 정말 예쁜 드레스를 골랐어요. 예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구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딸에게 어떻게 잔인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예진아, 아버지가 할 말이. 형구가 입을 열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형구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5챕터 결혼식 전날 밤 터진 비밀. 현숙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형구는 여전히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말이죠. 예진은 날마다 결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윤호도 자주 집에 놀러와서 형구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윤호를 볼 때마다 형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친근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윤호의 성격이나 말투가 자신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형구는 서재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결혼을 시켜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때 예진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들어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진이 들어와서는 형구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진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거든요. 예진아, 그게 무슨...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양녀죠?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형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진은 형구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딸이었고 지금의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예진이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죠.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았니? 형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윤호 오빠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도 봤어요. 예진의 말에 형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지를 봤다고? 형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호 오빠랑 전 혈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예진의 말에 형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네가 어떻게? 형구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예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호 오빠 어머님이 아버지께 보낸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버지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형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딸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예진아, 그건... 아버지,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예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 무슨 소리야? 윤호는... 윤호 오빠도 알고 있어요. 예진의 말에 형구는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호도 안다고? 네, 제가 말했어요. 편지 내용을 보고 나서 바로 오빠에게 전화했거든요. 형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겠다는 거야?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희는 이미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예진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혈연 관계가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난 건 사랑으로 만난 거잖아요. 형제라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형구는 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진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버지,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할 거예요. 예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무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어요. 형구는 딸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형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윤호 오빠도 같은 마음이에요. 예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형구는 딸의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6챕터 잘못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예진의 요청으로 형구와 현숙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진과 윤호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어색했죠.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예진도 옆에서 윤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정말 괜찮겠니?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윤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했어요. 형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윤호야,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때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린 서로 진심이고 피가 섞였든 아니든 가족의 모양은 어른들이 만든 겁니다. 예진이 윤호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사랑으로 만났어요. 혈연 관계를 알기 전부터 서로를 사랑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빠의 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만든 굴레일 뿐이에요. 현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예진아.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는데 너희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형구는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예진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미 오래 고민했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지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윤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예진이랑 헤어져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예진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예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호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현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윤호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혈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입양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형구는 아이들의 깊은 고민과 결심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윤호야, 예진아.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윤호도 형구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형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예진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운명이든 우연이든 저희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내일 결혼식을 할 거니? 예진과 윤호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희는 준비가 다 됐어요. 형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의지가 이렇게 단단한데 어른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형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예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윤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날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8챕터 결혼식장의 마지막 악수. 오후 2시 인천의 한 웨딩홀에서 예진과 윤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윤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형구는 신부 대기실에서 예진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진아, 정말 예쁘다. 형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예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형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진아, 아버지가 오히려 고맙다.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형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앞으로 윤호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예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형구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이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구는 예진과 함께 천천히 바닥을 걸었어요. 웨딩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윤호는 눈물을 흘리며 예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현숙도 맨 앞자리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사연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형구가 예진의 손을 윤호에게 전해주는 순간이 왔습니다. 윤호야, 우리 예진이 부탁한다. 형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 아버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윤호가 깊게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형구와 현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저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따라 예진과 윤호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윤호가 예진에게 살짝 키스했습니다. 웨딩홀 안에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서는 순간 형구와 현숙이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사진사가 좀 더 가까이 서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형구와 현숙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현숙 씨, 그날 밤 후회는 안 하십니까? 형구가 조용히 물었어요. 현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밤 없었으면 이런 가족도 없었겠죠. 형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든 게 다 인연이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형구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구는 혼자 웨딩홀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신기한 인생이야. 젊은 시절 한 번의 만남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형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예진과 윤호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형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형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때로는 실수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형구와 최현숙, 그리고 예진과 윤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